네, 안녕하세요. 제니스앤컴퍼니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준익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목차는 파워 BI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파워 BI 데스크탑과 파워 BI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파워 BI가 이제 다른 BI 툴과 좀 다른 이 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사 제품들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비교한 후에 이제 고객 사례 중에 OCI 정보통신에서 파워 BI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는 일단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든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적인 대시보드와 반응형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고, 뭔가 커스텀된 시각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엑셀 등의 배포든 이제 인베드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BI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파워 BI를 구성하는 이제 첫 번째가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건데요.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은 로컬에 VM이든 윈도우 환경에 윈도우 환경에 설치를 하셔서 실제 어떤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 툴, 통합 개발 툴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워 BI 데스크탑 설치는 완전히 무료로 되어 있고요. 개인 PC나 PC에 설치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그 보고서를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신 후에 그 파워 BI 파일 자체에 데이터를 로드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 이제 엑셀과 같은 형태로 배포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 BI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 제작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BI 서비스는 이제 5365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SaaS BI 솔루션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제작하거나 만든 레포트를 이제 배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연결 및 소위 ETL이라고 얘기하는 변환 작업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혹은 이제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제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배포된 데이터셋을 베이스로 해서 레포트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예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서 원하는 데이터 소스와 연결을 한 후 그 데이터에 대한 ETL 작업을 해서 이제 최종 BI를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적인 라이브 대시보드 작성도 가능하시고요. 이외에 오피스 365 제품들과의 호환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워 BI 데스크탑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을 설치를 하시고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제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연결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커넥터들을, 굉장히 많은 커넥터들을 이제 MS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제 이 커넥터들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ODBC나 JDBC 연결을 통해서도 데이터 소스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 연결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파워 BI 데스크탑과 해당 데이터 소스와의 연결에 대한 그 스토리지 모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연결 모드라고 나와 있고요. 가져오기, 이제 임포트라고 얘기하는 가져오기와 다이렉트 쿼리, 그리고 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포트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 소스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파워 BI 데스크탑 현재 설치되어 있는 VM이든 로컬 머신에다가 데이터 자체를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음에 로드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로드를 한 이후에 레포트를 생성하시고 뭔가 반응형 레포트를 만드셔서 어떤 슬라이싱 조건을 걸었을 때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로드된 상태로 이제 파일 자체를 데이터 자체는 이 파워 BI 데스크탑의 저장 파일인 확장자가 PBIX라는 파일 안에 그 파일 안에 실제 데이터가 다 로드되게 됩니다. 로드될 시점에 데이터는 약 10분의 1 정도로 압축돼서 저장이 되고요.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까지 포함한 레포트 파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SQL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경우, DB 연결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처음 연결 시점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연결의 경우에는 이제 메타 정보만을 가져오고 실제 레포트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뿌려주는 시점에서 이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해당 DB로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쿼리해오는 형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레포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일 자체는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초기 로드의 로딩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적으로 해당 DB에 변경된 데이터를 이제 레포트를 보시는 시점에 바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라이브라는 유형이 있는데요. 임포트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 자체를 파워 BI 데스크탑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다이렉트 쿼리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 자체가 이제 DB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DB에 있는 데이터를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핸들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핸들링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워 BI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의 엔티티들을 가지고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 영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애저 어널리시스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아예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진행을 하실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런 연결의 경우를 이제 라이브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데이터 연결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셋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경우는 이제 DB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특정 커스텀 쿼리를 통해서 테이블들의 이제 관계, 조인을 통해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웨어 조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약간 ETL 같이 걸러서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화면에 커스텀 쿼리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사용하기 위한 어떤 탭이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 쪽 탭은 빠져 있고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모델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탭에는 이렇게 로드한 데이터에 대한 엔티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엔티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엔티티에 이제 로드된 데이터 필드들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이제 다이렉트 쿼리나 쿼리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변환 작업은 이 안에서 진행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여기 우측 아래 보시면 이제 로드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 쿼리로 로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파일을 임포트한 데이터와 함께 누군가에게 공유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스토리지 모드를 가져오기, 임포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포트로 변경된 후에는 다시 다이렉트 쿼리로 변경은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스토리지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이게 모든 데이터 엔티티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 데이터 엔티티만 별도로 가져오기 다이렉트 쿼리 형태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좌측 탭에 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 셋 같이 보이는 이모티콘이 있고, 이게 데이터 탭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탭은 실제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DB 다이렉트 쿼리를 연결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십니다. 요거는 지금 임포트 형태 혹은 아니면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엑셀처럼 그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이렉트 쿼리나 라이브가 아닌 임포트나 아니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컴퓨티드 컬럼을 만든다든가 계산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 특정 데이터를 제외한다든가 그 파워 쿼리를 활용한 어떤 데이터 변환 작업을 이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필드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필드들에 보면은 앞에 이제 몇 가지 뭐 이모티콘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안에서 어떤 계산된 열 앞에 뭐 A 컬럼과 B 컬럼의 합산값 아니면은 이 B 컬럼은 전체 합산 서머리를 표현할 건지 아니면 뭐 평균을 표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필드마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인트 타입 그러니까 숫자 타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보시면 여기 서머리 표시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서머리 기능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좌측에 보시는 탭 중에 최상위에 있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이고요. 지금까지 아래 두 가지 데이터와 모델에서 진행했던 내용은 BI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규모의 DW를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W 데이터셋을 생성을 모델링과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BI를 위한 데이터셋을 DW를 구성을 하신 거고요. 그 구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탭이 시각화하는 탭이 존재를 하고요. 시각화 안에 특정 필드에 대한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필드들에서 원하는 내가 보여주도록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밸류로 집어넣어서 그래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페인터 롤러 같은 모양의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서식을 통해서 실제 해당 시각화 툴이 액션하는 방식에 대한 거 혹은 아니면 어떤 색깔이나 사이즈, 그래프 모양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워 BI 데스크탑은 통합적인 BI 개발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BI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기 탭에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필터, 체크RP, 선택, 성능 분석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성능 분석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렉트 쿼리 연결을 하게 되는 경우 레포트가 활성화되는 시점 아니면 어떤 조건을 먹여서 새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쿼리를 날려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계산된 열이나 아니면 매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파워 BI 안에서도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 작업, 컴퓨팅이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 분석기는 이제 켜놓게 되시면은 실제 들어오는 작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이제 딜레이 타임과 실제 예를 들어서 DB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DB에 날리는 쿼리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내가 작성한 레포트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튜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파워 BI 데스크탑은 어떤 특정 레포트를 생성하는 것도 기능이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앱 형태의 개발 배포도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하던 방식과 같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선택이라는 탭 안에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 안에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표시, 숨기기 등의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에 어떤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 버튼의 액션에 대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차트 1번과 2번이 보이게 한다. 아니면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땐 3번과 4번이 보이게 한다. 라는 식의 어떤 반응형 앱을 만드는 형태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책갈피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워 BI 데스크탑은 어떤 반응형 레포트를 생성하는 툴이고요. 그래서 슬라이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2019년 데이터 차트에서 어떤 2019년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상세 데이터들 뭐 만들어 놓은 다른 차트들에도 동일하게 2019라는 슬라이싱이 들어가서 데이터가 다시 뿌려지게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레포트에서 내가 필요한 슬라이서들, 조건들, 2019년에 뭐 SCM 부서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다, 뭐 이런 식의 슬라이서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때그때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 데이터는 다르게 보여질 거니까요. 그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슬라이서들에 대한 항목들을 정하고 걔를 그대로 이제 책갈피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그 책갈피를 선택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모든 슬라이서가 적용된 최종적인 레포트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의 기본적인 동작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5365 사스 클라우드 서비스인 파워 BI 서비스입니다. 파워 B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개인 영역,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작업 영역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이제 프리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한다든가 그 영역에 어떤 레포트를 누군가와 공유해서 본다거나 하는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프로 라이센스를 통해서 내 작업 영역이 아닌 이제 조직 작업 영역을 생성하시고 그 안에 이제 사용자들을 초대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 서비스는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어떤 작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은 데이터 세트,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모델과 데이터 영역에 있었던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합쳐져서 DW 형태로 배포된 게 이제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한 화면, 그 화면은 이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보고서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 보고서의 어떤 특정 차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통합 문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5365 쪽에 이제 뭐랄까 좀 그쪽에 귀속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피스 365 내에 어떤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65 베이스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엔티티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 엔티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거기를 약간 데이터 저장소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파워 BI 서비스 이제 프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작업 영역을 추가로 생성을 하시고 그 작업 영역 안에 사용자들을 추가를 해서 함께 데이터 세트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보고서까지 모두 함께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개발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 라이센스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이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 흐름은 앞에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도 데이터를 로드하는 시점에 어떤 변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빅데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파워 BI는 이제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뭐 엑셀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변환 작업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종적인 BI를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흐름은 5365 파워 BI 서비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레포트나 이제 대시보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앱 게시라는 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라이센스에서 제공되는 추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BI 서비스에만
종속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BI라는 구성을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밑단에 데이터 셋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데이터 셋이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모델링, 데이터를 로드하는 거, 모델링, 플러스 변환 작업까지를 이제 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BI 레포트를 개발하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 구성이 이제 좌측에 있는 이 데이터 세트들이 되고요. 텍스트 CSV를 올리실 수도 있고 엑셀을 올리실 수도 있고 아까 라이브 연결해서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널리티cs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뭐 하나의 데이터 소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레포트를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레포트를 구성을 하고 그 레포트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시보드에 이 레포트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는 레포트의 연결이라기보다는 레포트에 있는 어떤 특정 컴포넌트, 차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매트릭이나 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심하게 뭐 이런 글자, 단순히 텍스트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여러 보고서에서 이제 하나씩 끌어 모아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런 하이라키 구조를 이제 파워 BI 서비스 안에서는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파워 BI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구성은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그 모델링과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세트,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배포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배포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파워 BI 서비스 안에서 보시는 좌측 위에 지금 읽기용 보기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편집용이라고 버튼이 나오게 되고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시각화 툴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좌측에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보였던 모델이나 뭐 어떤 데이터에 대한 탭은 없고 순수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만 이제 파워 BI 서비스 안에서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BI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앱 배포를 하시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지금 웹 화면이 아까와는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 탭인데 그 탭들이 이제 좌측으로 오게 되고 UI도 약간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파워 BI 안에서 인베딩된 앱의 형태인 거고 이 위에 파워 BI 뭐 데이터 AI 요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쪽에 대한 거가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어떤 웹 서비스에 대한 인베디드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 인베디드된 뷰를 보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프로 라이센스가 있으신 뷰어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아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모바일 앱 형태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요거에 대한 레이아웃 지정은 이제 파워 BI 서비스든 서비스 안에서 레이아웃을 지정하시는 영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파워 BI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실제 어떤 파워 BI를 가지고 개발 환경, 아키텍처를 구성하신다고 할 때 참조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를 퍼스널 BI, 개인 용도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워퀄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소스 데이터들, 온프레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데이터를 로드를 하시고 그 로드에 대한 어떤 파워퀄을 통한 ETL 작업들, 데이터 변환 작업을 하신 후에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레포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PBIX 파일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거를 개인당 이제 아까 라이센스가 마이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는 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 BI 서비스 클라우드 상에 해당 PBIX 파일을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개인 영역 안에 보고서들을 올려놓으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라이브 대시보드를 생성하셔서 어떤 특정 데이터 변환에 대한 얼럿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세트들을 뭐 하나 올려놓고 여러 가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보고서들을 생성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얘를 이제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PBIX 파일 자체에 데이터를 로드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셋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파워 쿼리 통해서 데이터를 다이렉트 쿼리를 연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애를 이제 그 데이터셋을 파워 BI 서비스로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배포하는 시점에 파워 BI 서비스로의 커넥션이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더 이상 내가 로컬 PC에서 커넥션을 방화벽을 열어서 커넥션을 맺어놨다라고 하더라도 파워 BI 서비스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배포하게 되면 파워 BI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화벽 오픈을 한다든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방화벽 오픈을 한다든가, 아니면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설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팀 콜라보레이션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은 이런 식의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구성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파워 BI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레포트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면은 레포트 디자이너가 어떤 레포트 개발뿐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까지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 모델러라는 롤이 생기게 될 거고요. 데이터 모델러 플러스 이제 레포트 디자이너를 이제 한 사람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모델러고 레포트 디자이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원본 소스에 대한 연결, 데이터셋 구성, 레포트까지 생성을 한 후에 얘를 이제 공유 워크스페이스, 우리 조직 워크스페이스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셋과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팀 내에 다른 멤버나 컨트리뷰터들이 레포트를 추가로 생성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생성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를 각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BI라는 게 그렇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화면 차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모델러는 한 명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러가 검증하고 실시간이고 데이터가 정확성이 맞는 데이터라고 보장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레포트 디자이너들은 사실 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레포트를 구성하시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아까 보신 것처럼 파워 BI 서비스라는 곳 영역 안에서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떤 레포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에 그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이제 개인이 로컬에서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소스의 연결 자체를 어떤 특정 DB나 파일이 아닌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연결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커넥션이 되고요. 이렇게 라이브 커넥션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파워 BI 서비스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도 그 연결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 핸들링도 하실 수가 없고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중요하죠. 이제 BI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팀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이제 더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러는 순수하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만 작업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IT 부서 쪽이 될 수도 있고요. 저쪽은 이제 레포트 디자인은 현업 부서가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셋만을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별도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모델러가 데이터를
최종 BI를 위한 데이터 셋들을 구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셋에 대한 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특정 사용자들에게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레포트 디자이너들이 활용하는 워크스페이스는 별도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레포트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 혹은 그 레포트에 대해서 데이터셋 연결 허용을 해주고, 그 라이브 연결을 통해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레포트를 생성하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레포팅을 위한 부분을 계속 이제 별도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이 됐든 파워 BI 서비스가 됐든 사용자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기 위한 리소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컴퓨팅 파워가 되고, 컴퓨팅 파워나 이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파워 BI 데스크탑을 써서 본인이 이제 로컬 PC에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임포트를 하든 다이렉트 쿼리를 사용을 하든,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쿼리도 리소스를 외부에 있는 DB로 리소스를 활용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컴퓨팅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 안 하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물론 파워 BI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5365 쪽에서 제공하는 커퍼시티 용량이 존재를 하고요. 그 용량을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래서 애저 쪽에서의 확장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ETL 작업, 데이터를 로드하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작업, 이 부분이 결국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ETL 작업은 애저 쪽에 있는 데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분산 데이터 처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워 BI보다 더 많은 커넥터들을 가지고 있고, 손쉽게 이제 원본 데이터 소스의 연결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매우 쉽게 UI를 통해서 변환 작업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 로드 대상은 이제 스토리지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SQL 데이터베이스나 시냅스 W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위한, 실제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델링이라는 것 안에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팩트 테이블 구성과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디멘션 테이블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정규화, 반정규화 같은 형태의 작업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시점에 이 데이터 엔티티들에 대한 변경 작업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SQL 서버에 있던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애저 쪽으로 올린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 안에서 타블라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단에 이제 엔티티들에 대한 정리들이 생성이 돼서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엔티티들 베이스로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매저 값이나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컴퓨티드 컬럼 같은 거를 구성을 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파워 BI 서비스 쪽으로 데이터 셋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서비스 안에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에 쓰는 모든 모델들에 대한 관리를 이제 단일 공간 안에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셋을 구성하는 부분들까지를 이제 애저 서비스를 활용해서 용량 확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후에 파워 BI 서비스를 이제 배포를 하시고, 그 배포한 서비스를 만약에 이제 앱 서비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앱 서비스도 결국에는 어떤 웹을 올리기 위한 서버들이 존재를 하고 컴퓨팅 파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워 BI 서비스는 이렇게 어떤 뭐 스쿠나 VM에 대한 명확한 그거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대략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정확한 리소스는 모르지만, 어쨌든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뭐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저의 파워 BI 인베디드라고 하는
그 파워 BI 레포트든 대시보드를 인베디딩 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형태로 구성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아까는 이제 파워 BI 서비스에서 앱 배포를 하고 그거를 공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레포트를 보는 사용자들 역시도 프로 라이센스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파워 BI 인베디드를 사용하실 때면 그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사용자들도 그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계속 어떤 모델 탭에서 데이터 엔티티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한다,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에 활용되고 있었던 올랩에서는 사용하고 있던 모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 디멘션 큐브라고 하는 에몰랩의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은 멀티 디멘션 큐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 가지 디멘션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결과를 이미 계산한 상태로 집어넣어 놓고 어떤 큐브 형태로 구성을 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B에서 큐브를 위한 올랩DB로 데이터를 큐브 모델링을 해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작업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큐브는 지금 단순하게 디멘션이 3개입니다. 타임,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로케이션에 대한 3개 디멘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디멘션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미 계산을 다 마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레포트를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로드해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디멘션이 늘어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디멘션으로 더 이제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생기면 이 큐브에서 확장된 큐브로 만들어서 또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로드하는 자체만으로도 몇 시간, 하루씩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몇 시간씩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멘션이 딱 정해져 있는 큐브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디멘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큐브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는 디멘션과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계산된 값이라는 개념은 뒤에 말씀드리는 타블라 모델링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드릴 다운, 드릴 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드릴 다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멘션에 대해서 더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터, 지금 1, 2, 3, 1쿼터, 2쿼터, 3쿼터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의 월별로 데이터를 드릴 다운 하는 형태로 분석을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드릴업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시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드릴업, 여긴 지금 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파워 BI 쪽에서는 드릴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드릴업, 드릴다운이 이런 어떻게 보면 멀티 디멘션 큐브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 얘기고, 뒤에 가서도 이제 파워 BI 안에서도 계속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에 대한 조건을 먹이는 걸 이제 슬라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슬라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거 안에서 나는 여기서 쿼터별 아이템 항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전체 이제 각각의 디멘션 중에서 내가 정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쿼터 1에 대한 각 도시들의 아이템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을 적용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제 2000 평면으로 이제 데이터를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작업이라는 거를 한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티 디멘션 큐브에서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전체 큐브에서 일부 다이스, 이제 각각 디멘션 여러 개를 지정해서 앞에 슬라이스는 한 개의 디멘션을 2차원 디멘션을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으면 이제 다이스에서는 이제 멀티 디멘션으로 뽑아내는 거고요. 이제 피벗이라는 거는 슬라이스를 하고 나면 그 슬라이스 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피벗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몰랩
대비 이제 요새라고 하긴 뭐고 이제 파워 BI 쪽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는 에몰랩의 일종인 이제 타블라 모델링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RO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멘션들에 대해서 관계를 릴레이션십만 맺어서 그 디멘션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분리하고 그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계산되기 위한 데이터는 이제 팩트 테이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팩트 테이블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스 어마운트, 오더 퀀티티 이런 식의 계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멀티디멘션 큐브에서는 계산된 값이 세일즈 어마운트였다라고 하면은 세일즈 어마운트 값이 합산된 큐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오더 퀀티티를 합산한 큐브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디멘션이 늘어날 때마다 큐브를 다시 생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정의만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들은 팩트 테이블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오더 퀀티티, 뭐 세일즈 어마운트 뭐 이런 걸 넣고 그 외에는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나는 날짜별로 분석을 하고 싶다 아니면 프로덕트별 아니면 뭐 인플로이별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분석을 하고 싶은 데이터의 방향 데이터 셋을 이제 디멘션 테이블로 이제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뭐 굳이 뽑아내지 않더라도 파워 BI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서도 나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아이디 키를 값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그 테이블 하나 가지고도 분석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한 조회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성능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되실 거고요. 물론 이게 디멘션 테이블이 하나의 방향에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서 카테고리로 가고 최종적으로 프로덕트 카테고리로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어떤 관계에 대한 정의만 해놓고 실제 레포트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레포팅에서는 세일즈 어마운트를 연도별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오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 작업을 파워 BI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 탭에 있는 이제 타블라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6개의 팩트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이제 디멘션 테이블들이 여러 개 이제 각각의 테이블마다 3, 4개 정도씩의 디멘션 테이블들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가운데 이제 dim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디멘션 테이블들이 이제 각각 팩트마다 디멘션 테이블들이 붙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슬래싱 내 조건을 먹였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에서 먹인 조건은 요 테이블, 요 팩트 테이블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 다른 데이터들과 이제 함께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중앙에 이제 dim 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모든 팩트 테이블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일단 뭐 2019년도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이 테이블, 디멘션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 팩트 테이블들이 모두 다 2019년 데이터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션 테이블 베이스로 디멘션과 이제 팩트 테이블 베이스로 파워 BI에서 진행하는 모델링을 이제 타블라 모델링이라고 하고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 어떤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관계를 맺게 되면은 디멘션 테이블은 단일 데이터가 있고 그 관계를 맺는 상대 테이블은 이제 그래서 1대 다 관계를 가져가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대다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이 크로스 필터가 적용되는 방향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일로 되어 있는데 뭐 방향을 내가 이 반대쪽으로도 슬래시 여기서 이 방향성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팩트 인터넷 세일즈라고 하는 게 이제 팩트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디멘션 테이블들의 방향, 그 팩트 테이블로 방향이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내가 카테고리 그룹을 예를 들어서 뭐 TV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 TV 카테고리에 포함된 서 카테고리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제 세일즈가 된 것들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 중간에 만약에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 프로덕트에서 뭘 선택을 해도 실제 데이터는 그냥 전체 데이터가 계속 뿌려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스 필터 방향에 대한 거를 계속 고민하시고 요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모델링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파워비아이가 기본적으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 저는 완전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진 ETL 플러스 모델링도 가능하며 데이터 변환 플러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최종적으로 앱 서비스까지 배포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개발 툴이기 때문에 그 개발 툴을 일단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영역이 굉장히 좀 넓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nuary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더 그룹 안에 뭐 타블라나 클릭 같은 다른 데 대비 지금 이제 매우 높은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커퍼빌리티 오버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론 클릭뷰나 이제 타블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사용자가 터치를 안 해도 굉장히 훌륭한 비주얼라이제이션들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석과 관련해서는 뭐 클릭뷰가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디시전 서비스 이게 굉장히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다른 타블라를 사용하시는 고객에 가서 파워 BI 서비스를 이제 하기도 하고 클릭뷰 쓰시는 데도 가고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사용자들이 사용성이 편하고 어떤 레포트를 구성한 이후에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반응형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매우 이제 간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최종적으로 앱 서비스로의 배포까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성을 생각을 많이 해서 적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시전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아니면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빅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BI 프로젝트라는 것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매우 큰 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이제 파워비아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작은 규모 일단 익숙해진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레포트를 만들 수 있고, 조금은 뭐 엑셀 사용자셨다라고 하면은 파워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변환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이제 적은 금액으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애저로의 확장을 통해서 대규모 BI 구성도, BW 구성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다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 PM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인원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OCI 정보통신에서 OCI의 SCM 부서를 위한 파워비아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했었고, 그 프로젝트 종료 후에 MS랑 이제 OCI 정보통신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한 거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